그랜드 캐년을 어떻게 여행하셨나요? 누군가는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다보고 누군가는 끝없이 이어진 길을 걸으며 이곳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는요, 새를 떠보려고요. 왜냐하면 이동 시간이 꽤 기니까요. 세도나에서 그랜드 캐년으로 이동하는 길에 디저트 뷰 왓칩 타워에 먼저 들렀습니다. 그랜드 캐년 동쪽 입구에 위치한 전망대고요. 돌로 지어진 타워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전망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시간대가 정해져 있어요. 저희는 그냥 근처에서 구경했어요. 탁 트인 협곡과 콜로라도 강까지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람쥐들도 많더라고요. 귀여운 모습이지만 꽤 사납기도 합니다. 그랜드 캐년은 미국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자연경관 중 하나죠. 수억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이 거대한 협곡은 단순한 풍경을 넘어서 시간 그 자체를 보여주는 장소이기도 해요. 저희는 비지터 센터로 이동해서 주니어 레인저 프로그램에 참여했고요. 그랜드 캐년에서는 배지 2개를 받을 수 있어요. 보통 여행자들이 방문하는 곳은 접근성이 좋은 사우스림이고 좀 더 한적한 곳을 원한다면 노스림도 있습니다. 이번 서부 여행에서 5개의 배지를 얻은 아이들입니다. 그랜드 캐년은 단순히 보는 여행지가 아니라 어떻게 경험할지 선택하는 여행지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택에는 시간, 체력, 그리고 비용이라는 조건이 따르잖아요?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정해야겠죠. 저희는 아이들과 함께라 빡센 일정이나 하이킹보다는 숙소 뷰의 비용을 드리기로 했어요. 저희 숙소입니다. 썬더버드 롯지를 이용했고요. 그랜드 캐년 빌리지 안에 위치한 숙소 중 하나예요. 인기 순으로는 엘토바가 1위지만 너무 비싸기도 하고 방도 없었어요. 위치 좋은 가성비를 선택했고요. 이곳의 장점은 위치가 좋다라는 것이고 단점은 가끔 말똥 냄새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랜드 캐년 하면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일몰과 일출이잖아요. 매덕 포인트, 호피 포인트 같은 곳이 유명한데요. 해가 뜨고 지는 순간 협곡은 색이 변해요. 붉게 황금빛으로 때로는 보랏빛으로 같은 장소가 전혀 다른 풍경이 되기도 하죠. 저는 이 모든 순간을 그냥 숙소에서 보았습니다. 조금 게으른 선택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뷰를 산 셈이죠. 그랜드 캐년을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헬리콥터나 경비행기를 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들어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하이킹인데요. 대표적인 트레일인 브라이트 엔젤 트레일을 따라 내려가면 협곡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말똥 냄새 많이 납니다. 젊었을 땐 이 길로 하이킹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아이들과 함께라 캐년 내 숙소에 머물면서 쉽게 감상하기로 한 거죠. 이곳에서는 생각보다 다양한 동물을 만날 수 있어요. 일출 보러 나왔는데 사슴 2마리가 유유자적하더라고요. 대자연의 웅장함 속에서 울리는 새소리도 인상 깊었고요. 그래서 제가 새를 뜬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랜드 캐년은 넓고 깊고 웅장하지만 새는 작고 귀엽고 소중하죠. 풍경을 그대로 담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의 느낌을 작은 형태로 남겨왔습니다. 그랜드 캐년은 정답이 있는 여행지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액티비티를 선택하고 누군가는 풍경을 선택하고 저는 뜨개를 했네요. 숙소에 머물며 느릿느릿 일몰과 일출을 보고 새를 뜬 곳으로 기억하겠어요. 여러분의 그랜드 캐년은 어떤 모습일까요?